아, 아, 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라인에 계신 분들, PPT 잘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잠시만, 혹시 이 운영위원 오신 분 있나요? 아무도 안 왔나요? 오늘 내가 준 링크 올려놓은 거 있잖아. 혹시 여기 와서 나 잠깐 도와줄 수 있어? 야, 준 링크 들어가서 그 채팅 올라오는 걸 주려고 하죠. 아, 네. 네, 이거 온라인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만 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이건 뭐 잡담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음, 잘 돼? 이전 채팅 내가 보지. 이전에 지금 채팅 내가 보지.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죄송한데 지금 잘 보이는지 한 번만 더 채팅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뒤에 문 닫아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스노우 컨트롤 리서치팀 23-1학기 회장을 맡게 된 물리천문학부 1학번 유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오늘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제 생각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좀 들으시고 그다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회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뒤풀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투표하신 분들보다 예약을 좀 더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투표 안 하신 분들도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뭐 소개해 드릴 거냐면 지도 교수님은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운영위원들 오신 분들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많이 안 오셔가지고 계신 분들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마 동소제나 아니면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아리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동아리 들어오면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양자정보 관련해서 활동을 하려면 아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김태현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서울대에 사실 양자정보를 이제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 큰 힘이 되고 있고 나중에 저희 프로젝트나 이런 거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연구 하시냐면 퀀텀 컴퓨팅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이제 이온을 가둬가지고 이온 트랩 배송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션 가지고 문자식이 만든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랑 뭐 비슷한 원리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어떤 크립토그래피, 뭐 알고리즘, 퀀텀 인포메이션 이런 등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못 오셨네요. 그리고 저희 사실 다들 거의 처음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소개 한번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 소개 다시 한번 하면 저는 물리천문학과 1학번에 재학 중이고요. 학년으로 치면 이제 4학년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천문학부 장준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초전도 큐빗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학기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서 같이 배워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분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온라인 분들은 잘 안 들리실 텐데 지금 마이크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컴퓨터공학부 새로 입학한 윤승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양자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동아리에 들어왔는데 여러분과 재밌게 잘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색하잖아요. 인사라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번 새내기 에너지전공학과 선여은이라고 하고요. 동소재 때 보고 관심이 생겨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약간 수업 같은 대수업에서 유원 수업하는 거에서 암호 뭐 이런 거 활동해가지고 그래서 암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양자 암호라는 자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신입생 한은미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 앞선 친구랑 같이 동서대에 갔다가 가입을 어쩌다가 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양자 암호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양자 관련된 물리 교양 책 정도만 읽어봤는데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차례대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물리교육과에 23학번으로 입학하는 이수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영자 정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혼자 배워보려고 좀 읽어보는데 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아리에 좀 가게 돼서
스터디를 집중하고 그래서 같이 배워나가고 싶어서 이 동아리가 됐습니다. 계속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 3학번 물리천문학부 물리전공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 좀 어려워서 선생님 같이 해볼 다 생각해서 대입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공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선형대 수학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다 안내해드릴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2학번 지구환경과학부의 그 권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동아리가 신설됐을 때 처음에 가입해서 한 학기 동안 그 활동을 다른 사람들이랑 해봤는데 정말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역학 이런 거 약간 잘 모르는 수준으로 처음에 들어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얻을 게 많이 있었고 쉽게 그래도 다른 수업보다는 약간 쉽게 알아가는 방법으로 약간 스터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설 전과대학 가서 기초전공이 3학번 학생이라고 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양적 컴퓨터가 재미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흥미가 생기긴 했지만 혼자서 공부해야 되니까 좀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공부할 때 이 동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학부 1학번 유치원이고요. 네, 저는 운영 하고 있습니다. 양자 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학번 물리천문학 물리학전공 박성준이고 2, 3학번이고 제가 원래 동아리 이런 거를 너무 집에서 빙글빙글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대학 와가지고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스스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입해보게 됐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물리천문학부 17학번 송영인이라고 하고요. 네, 되게 유치한 분야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번에 8월에 졸업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탄기술 연구실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그냥 반도체 투자 관련한 거라서 크게 관련은 없어가지고 크게 관심이 없던 동아리였는데 공소제 때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한번 제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근반영이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네. 뒤에 이어서 나와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번 19학번 최성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뭐 물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저는 물리 분야 수학에 관심이 있지만 그 양자
분야에서 뭐 선형대 수학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선형대 수학을 비롯한 뭐 수학이 뭐 물리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이상학번 전기정보학부 승기원이고요. 저는 지금 양자 컴퓨팅 및 정보에 기초하는 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선형대수만 표현에 양자역학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자역학도 공부하고 조금 더 선형대수 이거 관련해서 공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2학년 공부학과 7단 20학번 물리치원동입니다. 저는 사실 2월 달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첫 대면을 뜨면 참가하게 되었고요. 군대에서 뭐하고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그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약간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수리과학부 송문경이라고 하고요. 친한 선배가 그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 3학번 건설환경공학부 이성준이라고 하고요. 이 동아리를 가입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 그중에서도 약간 현대 물리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약간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좀 공부하고 싶어서 가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내기로 들어오게 된 물리식문학부 물리학전공 신현빈이라고 하고요. 사실 뭐 양자역학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막연하게 막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막 양자역학이 궁금해서 사실 들어오게 됐는데 노베이스이긴 하지만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전기과 23학번 연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학교에서 뭐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약간 특강 같은 게 깔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도 해보고 나중에 선배들이랑 좀 너무 먼 얘기긴 한데 아이디어 포통 챌린지 같은 데도 나갈 거라고 실력을 길러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물리천문학부 23학번 조현모이고요. 저 원래 물리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 자연대 세터 때 약간 소개 같은 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자정보 이론도 배우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 한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다들 진짜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학술 동아리긴 하지만 사실 동아리라는 게 사람들이 또 교류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좀 더 친해지고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리 소개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사실 역사가 길진 않아요. 지난 2022년 2학기에 출범한 동아리고 그리고 현재 자연대 소속 동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동아리의 목적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당연히 구성원들이 양자정보 관련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분야를 접해봤는데 네,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 또는 고등학생 연구
학생들이 이제 양자 정보를 접할 수 있게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역사는 짧지만 벌써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난달에 자나두라는 회사에서 이제 해커톤을 개최를 했어요. 이게 세계 수준의 되는데 저희가 이제 코딩 챌린지에서 1, 3, 4위에 입상하는 그런 결과를 이뤘습니다. 박수 한번.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하다 보면 시간이 된다. 또 이런 대회 참가해서 상도 받고 하면 정말 좋잖아요. 나중에 뭐 경력도 되고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이제 저희가 유튜브 웹사이트 그리고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홍보 영상이나 활동 영상 등등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여건이 안 되어서 엄청 활발하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턴이나 프로젝트 등등 저희가 했던 활동에 대한 영상들을 거의 비공개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웹사이트도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당장은 조금 더 중요한데 저희가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톡방에 링크 이렇게 쫙 목록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나중에 집 가셔서 디스코드 채널 반드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코드를 통해서도 공지가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동들을 관리할 때 디스코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들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저희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면 사실 물리천문학부가 조금 많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 과가 많은데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는 게 양자가 붙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트 연산하는 거랑 개념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되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동아리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물리랑 전혀 관련 없는 과여도 되게 굉장히 잘 적응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경영대나 언어학과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물리천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기준도 점점 확대되는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어제 좀 급하게 글을 올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 분야라고 제가 적었지만 사실 잘 아직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텐데 동소대 참여하는 분들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간단한 게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게이트라고 불려서 이제 연산을 해주는 연산자들이에요. 그런 연산자들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어떤 뭐 최적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학과나 화학과 학생들은 어떤 분자가 있을 때 그 분자의 최소 에너지 상태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선형대수학적으로 보면 행렬에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 그걸 푸는데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해줍니다. 클래시컬한 컴퓨터에 비해서 속도가 엑스포넨셜로 빨라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분야들이 머신러닝, 케미스트리, 파이낸스는 이제 금융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주식 시장을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런 거 예측하는 데에도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에러 커렉션, 에러 미티게이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아직 상용화가 못 되는 게 오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양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지는데 양자 컴퓨팅 플랫폼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물리적 시스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장 밑에 쪽은 잘 아시는 분이 크게 없어서 위에 쪽을 많이 체크를 하셨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목표는
고르게 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양자 역학 이해도 보시면 그래도 이 친구는 뭐 왼쪽에 조금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4번, 5번에 그래주신 분들도 좀 많아요. 아마 대부분 물리과 학생들일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양자 알고리즘이나 양자 플랫폼은 사실 많이들 모르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부터 동아리가 지난 학기에 나왔으니까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저도 뭐 투표라고 해보면 양자 역학은 조금 높게 찍었을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이런 거는 그렇게 높게 안 찍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다. 특히 분야가 이제 신생 분야면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고인물이 될 수 있는 새로 나온 게임 정도도 하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저희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처음 들어오시면 가장 많이 하게 되시는 게 스터디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학기에 활동을 하고 나서 돌렸던 설문조사인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가 사실 비대면으로 거의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아리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또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보고 하지 않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 진행하는 기록.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대면 스터디를 권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룹을 이제 곧 짤 텐데 이거는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대면 스터디를 권장을 하고 스터디 할 수 있는 장소가 이게 사실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팀장 배정해 드릴 텐데 팀장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을 만한 게 첫 번째가 저희가 28분에 분방을 배정을 받긴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동아리는 그렇고 동아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동아리를 여러 동아리가 돌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쓰려면 이제 좀 예약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당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스터디 팀장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대 측에서 구글 캘린더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 시간대에 팀장들한테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줘서 분들이 예약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제대로 공지를 드릴게요. 스터디 팀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관정 스터디룸이 제일 접근성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분들 좀 친해지시다 보면 그냥 카페 가서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카페 가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면 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팀장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이거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제대로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스터디를 주 2회 정도 모여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기록을 다 남깁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녹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 학기에는 비대면 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녹화가 자연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뭐 뒤에서 학원 강좌를 한 것처럼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스터디를 녹화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자료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코드 채널에 업로드를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될 건데 이거는 디스코드 채널을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줌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 거겠죠. 그럼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유튜브에 기록대로 업로드를 하고 이제 저희끼리 볼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들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스터디 일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스터디 팀과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역할 해주실 분들을 나중에 저희가 찾게 됩니다. 뭐 말은 거창했지만 사실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해봤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숫자를 좀 나이브하게 정하긴 했는데 지난 학기 타임라인이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스터디를 최소한 8회 정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실 있게 진행을 하려면 한 3-4번 만나서는 사실 크게 많은 걸 배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8회 정도 진행을 권장하고 있고 매번 1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 이상인 것보다 좋겠죠. 1시간 정도를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미니멈으로 정해드리는 거고 사실 미팅 시간은 더 늘어나면 좋아요. 그리고 주 1회가 아니라 더 여러 번 만나시면 좋겠죠. 그리고 스터디 방식은 당연히 스터디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율성을 드릴 겁니다. 주 몇 회 할지, 뭐 언제 할지, 몇 시간 정도 할지, 저 최소 가이드라인만 넘기시면 다 이제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할 거지만 당연히 팀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 아까 목표를 소개해드렸는데 저희끼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자 전공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스터디 팀별 교육자료 제작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막 너무 과도한 부담이 가게는 안 할 건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 주제에 대해서 한 팀이 이렇게 다 작성을 해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두 개 정도 키워드 정도 잡아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생각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거를 잘 하려면 평소에 스터디를 하면서 자료를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썼던 자료들, 영상들 이런 거 잘 모아두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서 스터디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학기에는 저희가 모든 과목을 다 이제 수준별로 나눠서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기초 과목, 중간 과목, 어려운 고급 과목들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번 학기에는 방식을 조금 바꿀 예정입니다. 자동으로 개설되는 기초 과목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개설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추가 개설 과목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좀 수준이 높아지는 스터디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도 워낙 다르고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워낙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먼저 제시해드리는 것보다 먼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팀만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의 격차나 의견 차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이렇게 바꾸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 학기에 저희가 진행했던 심화 과목들 예시를 간단하게 드리면 양자 정보 이론 심화 버전이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위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천문학부에서 학부 과정은 최소한 다 아시고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 플랫폼의 한 분야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스터디 개설을 위해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난 학기에 이미 활동하셨던 분들은 특히 그렇고 보시면 이제 기초 과목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하고 이제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인 욕심을 내셔서 스터디 개설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과목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양자 컴퓨팅 및 정보의 기초라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김태형 교수님 지금 컴공인가요? 네, 컴공으로 들어가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 학교에 유일하게 개설되는 양자 컴퓨팅 관련 이제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 이제 ETL을 보시면 수능 강좌가 있어요. 제가 여기도 링크 띄워드렸고 아까 공지방에도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김태형 교수님의 강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 교재를 더 활용하신다면 제가 띄워드린 쿼antum 컴퓨테이션 인포메이션 윌슨 창의 책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 정보의 기초에 대해서
브로더하게 조금 이제 입문자들을 위해서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사실 양자역학을 완전히 알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양자 알고리즘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오는 노테이션, 기호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수단들이 양자역학에서 기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물리천문학과 학생들은 여기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도 양자역학 수업 들어보시면 보통 그리피스 씨가 쓴 인트로덕션 투 쿼텀 메카닉스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공부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물리과에서도 1년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앞에 필요한 단원 몇 개만 이제 추려서 다시 팀장들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난 학기에 진행을 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부에 뭐 웨이브 펑션이 뭔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뭔지, 그리고 선형대수 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형대수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파워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앞에 한 단원 5개 정도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역학 스터디를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키스킷 기초라는 스터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키스킷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키스킷이라는 게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이제 쿼텀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패키지예요. 동소에 오셨던 분들 그때 저희가 키스킷 스티커 좀 나눠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 해보실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현도 짜보고 알고리즘 만들어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최적화문제 이런 것들도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기초 과목이라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기본적인 알고리즘 한번 직접 짜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스킷 텍스트북 제가 아까 공지방에 링크 올려드렸고 이거에 링크가 있는데 이거 통해서 들어가셔서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기초 과목 스터디 3개 알아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스터디 신청 공지를 며칠 내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셔서 본인한테 맞는 스터디가 뭔지 제가 올려드린 자료 바탕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들으셔서는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글을 다듬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3개 중에 하나 반드시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난이도를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양컨기가 제일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양컨기가 제일 쉬울 것 같고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알고리즘 짜본다든지 하는 활동은 없지만 이제 뭐 양자역학에 대한 포멀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가지고 싶으신 분들 그때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거는 그래도 양자 알고리즘 한두 번씩 접해보셨다. 아예 처음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제 키스킷 들어가셔서 파이썬 패키지 이용해서 알고리즘 여러 개 짜보고 뭐 그리고 뭐 대회 출연되고 이런 것들도 풀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 뭐 안내해드릴 테니까 조금 앞에 것들보다는 조금은 한 번은 경험해봤다. 양자역학 같은 거는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모르셔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했어요. 근데 뭐 되더라고요. 네, 됩니다. 네,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정기적으로 논문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난 학기에 혹시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모임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이렇게 논문 리뷰를 단발성으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끝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난 학기에는 저희가 처음 동아리가 나와서 분야에 대해서 진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더 많고 논문 같은 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논문 리뷰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많겠다 싶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컨텐츠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설문 보시면 논문 리뷰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설문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로도 그렇고 서로를 이렇게 교육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분야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문 리뷰 하실 수 있는 분들 찾고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매주 혹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격주로 해서 각각 2명씩 그리고 한 명당 한 30분 분량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혹시 콜로키움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이제 교수님들이 간단히 강연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기 컨텐츠화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많이 모임을 좋잖아요. 모이고 끝나고 또 저녁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수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논문 기본적으로 읽는 거니까 그래도 사실 어려운 걸 많이 접해봄으로써 점점 시야도 넓어지고 얻어갈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프로젝트라는 활동이 일단 되게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스터디는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해보고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여는 목적 자체가 이제 동아리원들이 학습적 능력을 증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양자 정보라는 게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제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 양자 정보를 활용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양자 정보 관련돼서 연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실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학술적인 주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계속 등장하는데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에는 교육자료 제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양자 정보 이론이라든지 알고리즘, 머신러닝, 에러 커렉션, 에러 미티게이션, 양자 플랫폼, 그리고 커스텀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분야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학기에 개설했던 프로젝트 목록들을 한번 보시면 이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써져 있는 거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혹시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거 보신 분들 없나요? 이제 양자 얽힌 같은 거 이용하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영상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람의 순간 이동을 실제로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경영대 교수님이 멘토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도 이제 나 관심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와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퀀텀 파이낸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거를 예측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게 추가 교수님이 정말 아닌가요?
텐서 네트워크요. 네. 텐서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저도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사실 잘은 몰라요. 네, 마지막 QGNL이라고 이것도 옵티마이제이션을 일정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더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가능하면 이제 기업들까지 이렇게 연락을 해서 프로젝트 멘토로 조정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인원 구성이 이제 멘토 한 명에 멘티는 이제 숫자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데 한 2명에서 6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위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님들 기업은 솔직히 아직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저희가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타임라인 대충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한 반기, 한 반년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중까지 멘토들을 다 초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멘티들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터디라는 게 일주일에 막 3번 내지는 2번 정도 하잖아요. 그것만 해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사실 많긴 하지만 프로젝트만큼 능동적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 하실 때 가장 두렵게 생각하실 게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가도 기여를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학기에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를 이제 리딩해가지고 나 혼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한 대여섯 명들이 팀워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기여하실 수 있는 바가 있으셔서 이렇게 차츰차츰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앞으로는 이제 더 어렵고 네,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진행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는 시기로는 한 8월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말 정도의 결과를 하고 또 가능하면 학기 중에 한번 중간 발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멘트 요구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건 멘토님이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멘티들 몇 명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경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멘토의 요구사항은 충족해야 되고요. 그래야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사실 동아리 내부 사람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분야의 교수나 박사, 기업을 이렇게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멘트로 선정되신 다음에 불참하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큰 불이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부터 저희가 교육자들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 부분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양자정보 분야가 사실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동아리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정보 그리고 물리학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 일반인들이나 고등학생들도 해당을 하겠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양질의 자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동아리가 이제 몇 년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신입생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런 신입생 분들도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제작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이게 교육 자료다 보니까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예제 그리고 챕터별로 연습 문제 조금씩 이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당연히 한글 모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 언어는 우선은 한글로 해주세요. 저희가 영어 번역 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영어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한글로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육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스터디 프로젝트 팀들에서 모두 제작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번 학기 스터디 프로젝트 시작을 하면 각 팀에 배분을 할 건데요. 배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스터디 중에 양자 컴퓨팅 기초 스터디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팀을 여러 개로 나눌 건데 그 여러 팀들한테 이제 교육 자료 제작을 조금씩 배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팀당 뭐 키워드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를 이제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2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 하나 거치면서 한두 페이지 만드는 거니까 이게 많은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충 타임라인을 설명해 드리면 중간고사 뒤에 한 3주 정도 지나서까지 저희가 1차 기간을 한번 드릴 거고 그리고 최종 초안을 기말고사 이후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당연히 나중에 스터디나 뭐 프로젝트 팀장님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교육 자료에서 예시로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키워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쉽게 고등학생이 접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수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 활동하는 것 중에 맞아 대외 활동들이 있어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대회 같은 거 나가는 게 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양자정보 연구지원센터가 있어요. 제가 링크를 아까 올려드렸습니다. 공지방에.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 해커톤 챌린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학교, 겨울학교도 진행을 합니다. 그 대활동 경우에는 저희가 대활동이 있으면 계속 공지를 해드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랑은 다른 조금 더 운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되는데 아까 제가 자나도에서 QA커톤 저희가 컨텐츠 코딩 챌린지 좋은 결과가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세계 대회들도 있고 그리고 키스키 런로켓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도 있어요. 저거는 아마 선발이 되셔야 할 수 있을 건데 아무튼 간에 이런저런 활동 대회들이 계속 많고 저희가 동아리 차원에서 계속 팀을 꾸려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MT요? MT 한번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 먹는 거 좋아해서 네. MT 가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개수 제한을 따로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근데 동아리 차원에서 장려하는 최소한의 미니멈 활동은 그래도 스터디 하나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 운영하고 있어요. 맥시멈이요? 아니요, 당연히 없습니다. 3개 다 하셔도 되고 지난 학기에도 막 3-4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본인 욕심이 있으시면 많이 하시면 본인한테도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하니까 당연히 맥시멈 제한은 없죠. 네. 다른 질문 또 있나요?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아리 소개글에 아마 올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IBM 그리고 자나도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키스키 커뮤니티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키스킷이라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파이썬 패키지예요. 그래서 퀀텀 알고리즘도 할 수 있는 패키지인데 여기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링크를 제가 여기도 실어놨고 아까 공지방에도 올려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글링 하거나
이런다고 나오지 않는 정보들도 만들고, 그리고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사소한 계속 틀리고 이러면 짜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든 부원들이 다 이제 들어갔으면 하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디스코드랑 그 다음에 키스키 커뮤니티 두 번째로 나왔죠. 네,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 쫙 다 하나로 묶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지방에 두 분을 따로 이렇게 초대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두 명 정도. 그분들이 이제 아이엠이랑 자나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신소영님이라고 저희 아이엠 키스키 한국지구 관리자님이 톡방에 같이 계세요. 네. 오늘은 참여 못하셨지만, 네. 있습니다. 그리고 IBM에서 키스키 만든 것처럼 자나두 회사에서도 페닐레인이라고 이것도 파이썬 기반 패키지예요. 컴퓨터 알고리즘 만들 수 있는 패키지고, 그래서 페닐레인 사이트 URL 달아드렸고, 그다음에 자나두에서도 이제 오승환님이라고 톡방 그리고 디스코드에 함께 하시면서 저희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나중에 IBM이나 자나두에서 주최하는 대회나 어떤 캠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 두 분이 저희 톡방에 계시면 저희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이것저것 여쭤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살리셔서 활동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양자정보 연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양자 컴퓨터를 키스켓 같은 거 까셔가지고 돌려보시면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바로 돌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짠 알고리즘을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 수행을 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대회 나가거나 이러면 실제 양자 컴퓨터로도 돌려보셔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라이센스를 이제 따준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백엔드가 이제 3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가지가 조금 다른데 이거 장단점이 각각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오늘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양자 클라우드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단에 보시면 배너에 이제 양자 클라우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각각 게시판이 다 있거든요. 게시판 공지 맨 상단에 보시면 신청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 선생님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 이제 마지막 챕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 시작하면 회비를 거낼 거예요. 네, 회비가 진짜 얼마 안 돼요. 저희가 학술 동아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농구 동아리가 있다고 하면 장비 같은 거 농구 사고 유니폼도 맞추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 회비는 되게 적은 편이에요. 회비를 저희가 거두면 언제 사용할 거냐면, 전체 모임,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 리뷰 같은 거 진행할 때 전체 모임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저희가 간단한 다와 같은 거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식이 있잖아요. 네, 회식비 같은 거를 한 번씩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각 스터디 팀별로도 이렇게 서로 더 친해질 수 있게 회식비도 조금씩 지원해주고 했었는데, 비대면 스터디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실제로 만나기 좀 꺼려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는 다 대면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친해지셔서 프레임이 많이 뜯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아리 소외제 같은 거 행사할 때나 아니면 기타 뭐 연사 초청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뭐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회의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내일 정도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거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동아리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논문 리뷰를 진행하시는 분들 한 학기에 2번 정도 이렇게 논문 리뷰 진행을 해주시는데 컨트리뷰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 스터디별로 팀장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 모임이 있을 때 발표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고 발표한다거나 그런 뒷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디스코드나 아니면 뭐 잡담방 같은 데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발을 하실수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수록 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회장단이 있고요. 이번 학기는 제가 회장을 맡았고 부회장은 아직은 선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팀을 사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아리를 처음부터 저렇게 만드는 단계여서 조금 많은 분들이 더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번 학기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팀장의 지휘하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스터디 관리하시는 분들,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뭐 유튜브 디스코드,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매체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정 관리하는 팀,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교육자료 관리하는 팀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팀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이거 효율적으로 굴리려면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조금 동아리 차원에서 조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유튜브나 웹사이트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동아리를 많이 홍보하면 부원들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교육자료 같은 거 전파할 때도 조금 더 접근성도 높아질 텐데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없었어가지고 조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분들 항상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 하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동아리원은 내부 선발 기준들이 있는데 운영위원은 제일 1순위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위원에서 출발해서 회장이 됐는데 동아리라는 게 사실 그냥 학술 동아리지만 공부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운영위원 하면 저희끼리 회의도 하고 끝나고 이제 밥을 먹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술도 좀 마셔보고 인맥도 좀 만들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운영위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올렸었는데 뭐 유튜브 영상 촬영 편집하실 수 있는 분, 홈페이지 관리하실 수 있는 분, 번역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제가 사실 좀 실수를 해서 제가 인적사항을 다시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걸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있나요? 당연히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줌 녹화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도 올릴 거고 그리고 PPT 자료 다 올려드릴 겁니다.
네. 혹시 운영회의만 언제 어, 잠시 상시보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혹시 뒷풀이 하시나요? 아, 네. 가서 말씀하시죠. 네. 혹시 여기서 뒷풀이 몇 분 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 투표 안 하셨던 분들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원을 주고 모고해서 예약했어요. 그래서 술 좀 더 마시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랑 또 친해지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캐시피도 저희 인당 한 2만 원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아니더라도 네, 여기 와 있는 운영위원 중에서 뭐 할 말 있으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혹시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다 같이 둘이 장소로 이동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이 누워 있어? 영민 안녕. 영민 씨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안 켜놨네요. 일단